김철수는 아내 영희의 차가운 손을 잡고 있었다. 병원 응급실의 차갑고 몸이 건조한 불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불과 2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아이들 저녁 준비를 하며 웃고 있었다. 마트에서 돌아오는 길에 벌어진 교통사고는 순식간에 그들 가족의 삶을 바꿔놓았다. 7살 막내딸 지은이가 철수의 바지를 잡아당기며 물었다. 12살 큰아들 민수와 9살 작은아들 태수는 침묵으로 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의사는 철수를 따로 불러 현실을 알렸다. 아내는 이미 뇌사 상태였고 회복 가능성은 전무했다. 35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야 하는 아내와 홀로 새 아이를 키워야 하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친척들은 철수에게 아이들을 나누어 키우자고 제안했지만 그는 완강히 거절했다. 아무리 힘들어도 새 아이를 떼어놓을 수는 없었다. 영희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이들을 그녀 대신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남편으로서의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했다. 아내가 떠난 후 철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이들 아침을 준비하고 회사에 출근해온 힘을 다해 일했다. 퇴근 후에는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숙제를 봐주고 빨래를 했다.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을 하며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경제적으로는 더욱 빠듯했다. 아내의 파트타임 수입이 사라진 것은 물론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어린이집과 학원비가 늘어났다. 철수는 야근을 자주 하며 부족한 가게를 메우려 노력했다. 아이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어머니의 부재를 받아들였다. 큰아들 민수는 갑자기 어른스러워져서 동생들을 챙기기 시작했고 작은아들 태수는 더욱 내성적으로 변했다. 막내딸 지은이는 가끔 엄마를 찾으며 울었지만 아빠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철수는 아이들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애썼다. 밤이 되면 혼자 방에서 아내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래도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시 웃는 얼굴로 아이들을 깨웠다. 시간이 흐르면서 철수와 아이들은 점차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갔다. 아이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 병원에 데려가고 운동회에 참석하고 생일상을 차려주었다. 아내가 했던 모든 일들을 혼자 해내야 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아이들에게는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고 싶었다. 명절 때 친척들이 모이면 호라비가 된 철수를 안쓰러워했지만 그는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교육비 부담이 더욱 커졌다. 철수는 본업 외에도 주말 알바를 하며 아이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벌었다. 몸은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다. 민수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태수는 예체능 분야에 재능을 보였다. 지은이는 늘 밝고 착한 아이로 자라났다. 아이들이 하나둘 성인이 되어갈 때 철수는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해냈다는 뿌듯함을 느꼈다. 세월이 더 흘러 아이들이 모두 성인이 되었을 때 철수는 이미 50대 후반이었다. 오랜 기간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로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다. 그래도 아이들이 각자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아내에게 부끄럽지 않게 키웠다고 생각했다. 큰아들 민수는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하다가 사업의 뜻을 두었고 작은아들 태수는 회사에 다니면서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막내딸 지은이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며 연애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민수가 아버지를 찾아왔다. 그는 몇 년간 준비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초기 자금이 부족하다고 했다. 민수는 아버지에게 2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철수는 당황했다. 그 정도의 큰 돈은 자신이 평생 모은 전 재산에 해당하는 액수였다. 하지만 큰아들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동안 아이들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이 많았다고 생각했던 철수는 망설임 끝에 돈을 내어주었다. 민수는 고맙다며 꼭 성공해서 갚겠다고 약속했다. 몇 달 후, 이번에는 태수가 아버지를 찾아왔다. 그는 확실한 투자 정보를 얻었다며 1억 원을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했다. 태수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며 간절히 부탁했다. 철수는 이미 큰아들에게 큰 돈을 준 터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지만 작은아들의 부탁도 거절할 수 없었다. 결국 남은 돈을 모두 털어 태수에게 주었다.
태수 역시 반드시 성공해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무렵 막내딸 지은이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 연애하던 남자친구와 결혼하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철수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다. 두 아들에게 돈을 다 주어서 딸의 결혼 준비를 도와줄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은이는 오히려 아버지를 위로했다. 자신이 그동안 모은 돈으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며 아버지는 부담 갖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남은 돈은 아버지가 편하게 쓰시라고 했다. 철수는 막내딸의 배려에 마음이 아프면서도 고마웠다. 지은이의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하게 치러졌다. 두 아들도 참석했지만 아버지에게 빌린 돈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지은이는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버진로드를 걸었고 철수는 마지막 아이를 시집 보내는 감격과 아쉬움을 동시에 느꼈다. 결혼식 후 지은이는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행복하게 살았다. 그녀의 남편 강현우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고 장인인 철수를 친아버지처럼 대해주었다. 결혼 후 시간이 흐르면서 철수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다. 오랜 기간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몸 곳곳에 이상이 생겼다. 관절염으로 걷기가 불편해졌고 혈압과 당뇨병도 생겼다. 혼자 살기가 점점 어려워졌지만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도 가끔은 누군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큰아들 민수와 작은아들 태수에게 넌지시 이야기를 꺼내보았지만 두 아들의 반응은 시원치 않았다. 민수는 사업이 너무 바쁘다며 아버지를 모실 여유가 없다고 했다. 게다가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로도 버겁다고 했다. 아버지에게 빌린 돈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사업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태수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아버지를 모시고 싶지만 가족들이 힘들어할 거라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투자한 돈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여유가 없어 보였다. 철수는 막내딸 지은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미 시집간 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고 지은이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만으로도 만족했다. 하지만 지은이는 아버지의 상황을 눈치챘다. 명절 때 아버지 집에 가보니 집안이 예전 같지 않았고 아버지의 건강도 많이 나빠져 있었다. 두 오빠들이 아버지를 돌보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지은이는 남편 현우와 상의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않지만 아버지를 모시고 살자고 했다. 현우는 흔쾌히 동의했다. 장인어른이 자신들을 위해 희생해 주신 것이 너무 많다며 이제는 자신들이 보답할 차례라고 했다. 지은이는 아버지께 함께 살자고 제안했다. 철수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딸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수락했다. 지은이의 집으로 이사한 후 철수는 딸 부부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았다. 지은이는 아버지의 약을 챙겨주고 병원에 모시고 다녔다. 현우는 퇴근 후 장인어른과 함께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었다. 비록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게 되어 불편함도 있었지만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철수는 자신이 키운 아이들 중에서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그렇게 지낸 지 2년쯤 되었을 때 두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를 찾아오지 않았다. 명절 때도 간단한 안부 전화만 할 뿐이었다. 민수는 사업이 여전히 어렵다고 했고 태수는 투자 손실로 힘들다고 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빌린 돈을 갚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철수는 실망했지만 아들들도 각자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어느 봄날 철수는 갑자기 쓰러졌다. 지은이와 현우는 급히 병원으로 모셨지만 의사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다. 철수는 의식이 있을 때 지은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자신의 말년을 이렇게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했다. 지은이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곁을 지켰다. 두 오빠들에게도 연락을 했지만 그들은 바쁘다며 며칠 후에 오겠다고 했다. 철수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지은이는 아버지의 장례를 준비하며 두 오빠들에게 다시 연락했다. 이제야 민수와 태수가 장례식장에 나타났다. 그들은 형식적인 조문을 받고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다. 지은이는 혼자서 모든 장례 절차를 처리했고 현우가 옆에서 도왔다. 두 오빠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데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다. 장례식 둘째 날 한 명의 변호사가 장례식장에 들어섰다. 그는 고인이 생전에 미리 남긴 유언장을 전달하러 왔다고 했다. 민수와 태수는 유산이라 해봤자 이제 남은 게 뭐가 있을까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아버지가 자신들에게 이미 모든 돈을 다 주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은이도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평생 고생하시며 아들들을 위해 다 쓰셨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변호사의 이야기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 고인께서는 과거 부인이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받은 보상금을 장기 투자용 주식에 넣어두셨다고 했다. 그 당시에는 큰 돈이 아니었지만 20여 년간 꾸준히 투자하고 배당금을 재투자하면서 복리 효과를 거두었다. 게다가 투자한 회사들이 크게 성장하면서 주식 가치가 수십 배로 올랐다. 현재 그 주식의 가치는 무려 50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유산 전액이 고인의 뜻에 따라 막내딸 지은이에게 상속된다는 것이었다. 변호사는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을 보여주었다. 철수는 몇 년 전부터 이 유언장을 준비했던 것 같았다. 순간 장례식장은 얼어붙었다. 민수와 태수는 그제야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당황했다. 그들은 아버지가 자신들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재산이 있었던 것이다. 지은이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돈 때문에 아버지를 모신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에게 그런 큰 재산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다. 그저 아버지가 혼자 계신 것이 안쓰러워서 함께 살기로 했던 것뿐이었다. 변호사는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지은이에게 전달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지은아, 내가 가진 것을 내 형들에게 이미 충분히 줬다. 하지만 내 마지막을 함께 해준 이는 너뿐이었단다. 너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었다. 이 돈으로 내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가끔 아빠를 생각해다오. 고맙다, 사랑한다. 아버지의 유언은 많은 것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철수는 살아생전 아들들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때 그들이 갚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돈을 받고 나서는 아버지를 찾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예상했다. 반면 지은이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마지막까지 함께했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는 돈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곁에 남아주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었다. 민수와 태수는 그제야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놓고 갚지도 않았고 아버지가 어려워하실 때 외면했던 것이 부끄러워졌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들의 행동에 대한 결과는 유언장에 명확히 나타나 있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돈으로만 생각했지만 진짜 사랑은 함께하는 시간과 관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장례식이 끝난 후 지은이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했다. 그녀는 이 돈이 아버지의 평생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잃고 홀로 세 아이를 키우며 모든 것을 희생했던 그 사랑의 결과물이었다. 지은이는 이 유산을 현명하게 관리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기로 결심했다. 몇 년이 지난 후 지은이는 아버지를 기리는 작은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홀부모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이었다. 아버지가 자신들을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가정에서는 조금이라도 덜 겪게 하고 싶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매년 여러 명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아버지가 자신들에게 보여주었던 무조건적인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었다. 민수와 태수는 여전히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들은 가끔 지은이에게 연락을 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다. 아버지의 유산 이야기가 나온 후 형제 사이에 미묘한 거리감이 생겼다. 민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어려웠고 태수는 투자 손실로 인해 평범한 직장인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돈을 결국 다 잃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은이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살았다.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마지막 2년간의 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시면서도 마지막까지 딸을 생각해 주셨고 그 마음이 유산을 통해 전해진 것이었다. 지은이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자신의 가족과 행복하게 살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 세월이 흘러 지은이에게도 아이들이 생겼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해주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는지,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알려주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이란 서로를 사랑하고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엄마의 이야기를 통해 할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지은이는 가끔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가 안부를 전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이야기해드렸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평생 간직하며 살겠다고 약속했다. 무덤가에는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국화꽃이 항상 피어 있었다. 아버지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딸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한 아버지의 평생에 걸친 사랑과 희생, 그리고 그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딸의 이야기였다. 가족이란 혈연 관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끝까지 함께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었다. 철수는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의 아이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남겼다. 진짜 가족은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끝까지 함께한 막내딸, 그리고 외면한 두 형제 아버지의 선택, 과연 정당했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